가지고 소풍을 간다. 오케이. 뭐야, 이렇게 다 나갔어요? 아이고. 둘, 셋, 넷. 자, 목소리 잘 들립니까?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소리 들려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주어져 있는 SN2 반응의 속도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 주어진 녀석의 속도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쓸 수 있죠? 바로 V 한 다음에 K의 M승, 그 다음에 OH-의 N승,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M, 여기가 N 이때 이 각각을 실험 데이터로 정해야 되는데 그 실험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실험 이 데이터에서 이 기질의 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뉴클레오 파일 농도만 보시다시피 2배가 늘어났죠. 이때 반응 속도가 이렇게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2배 늘어나고 2배 늘어나고 증가한 비율이 똑같죠? 그것으로부터 바로 OH-의 차수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을 보시면요. 요 기질의 농도가 2배 늘어나죠. 그리고 OH-의 농도도 2배 늘어나요. 그랬더니 4배 늘어나네요.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시면 4가 나옵니다. 2배가 늘어나고 2배가 늘어났더니 4배가 늘어났다. 이 말은 어떻게 돼요? 2배, 2배에서 늘어난 4배랑 증감 비율이 똑같죠? 역시나 뭘 할 수 있습니까? n이 1인 것처럼 m도 1이겠구나. 그래서 이 경우 속도 법칙은 어떻게? 요거에 요렇게. 그래서 이 기질 농도에다가 OH- 농도를 그냥 곱하기만으로 반응 속도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사실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요. 앞서 뭐라고 했었느냐? 이게 동시에 SN2 반응은 아까 속도론 쪽으로 무슨 반응이라고 했어요?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은 중간체가 없고 전인 상태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반응물 농도의 곱으로 그냥 단순히 반응 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것과 실험 데이터가 일치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뭐든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SN2 반응이라는 걸 눈치채면 사실 이거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두 개의 농도 곱이다. 1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여기에서 문제에선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속도 상수를 계산하래요. 자, 그럼 그 속도 상수가 k인데 이렇게 실험적으로 구한 속도 법칙으로부터 속도 상수식은 어떻게 구하나요? 바로 나와 있는 데이터 하나 편한 거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죠. 바로 뭐다? 뭐 1, 2, 3 중에 뭐 1이 가장 숫자가 작으니까 넣고 계산하시면 자, 속도 V가 실험 1에서 얼마예요? 1.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퍼 세크죠. 이때 속도 상수 K가 있고 그때 기질의 농도가 실험 1에서는 0.05 그리고 단위는 몰. 그 다음 실험 1에서 OH-의 농도는 여기 있는 얘죠. 0.1 몰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냐? 몰 없어지죠. 그리고 나와 있는 요 숫자. 그래서 얘를 0.05, 0.1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되더라? 내가 써놨어. 해보니까 이거네. 3.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짜잔. 지금 속도 상수 계산하라고 했죠? 이 속도 상수에서는요. 이건 모든 자연과학의 계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위 요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단위를 명심해야 됩니다.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쟤는 이 사실은 저 3.42 곱하기 10마이너스 5승이라고 숫자만 쓰잖아요. 무조건 감점이에요. 반드시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있지? 속도 상수 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거. 자, 이 속도 상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요걸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적으로 구해놓은 속도 상수는 자, 어떻게 표현한다? 짜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경험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유명한 아레니우스 씨. 그래서 왜 그 삼염기에서도 뭐 아레니우스 산이다, 아레니우스 염기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그 아레니우스입니다. 저 사람이 그 실험적으로 반응 속도식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저렇게 수식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수식은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고요. 아레니우스 입장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저 수식을 그냥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저렇게 제한하고 저러면 기존의 반응 속도에 있는 반응 속도 상수를 표현할 수 있다를 제시한 거지 저걸 뭐 수학적으로 증명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게 나중에 그 물리학에 콜라이전 테오리라고 하는 게 개발되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충돌 이론 아시겠죠? 충돌 이론. 그 충돌 이론으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바로 짜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결과. 이게 뭐냐? 바로 아레니우스 속도상수식의 앞에 붙어 있는 요 A라는 이 부분을 충돌 이론을 통해 조사를 해보니 요런 요소들로 구성되고 있구나. 이건데 이 각각이 뭐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지울게요. 주나이. 자, 지금 뭐 충돌 이론을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충돌 이론은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그 내년에 일반학 2 과정에 충돌 이론이 나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증명되는지 그때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개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수식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1 Na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속도상수가 단위가 아까 했던 것처럼 몰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1몰 기준으로 이 뭐냐면은 단위 변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아보가드로 수가 들어간 건데 그냥 뭐 이건 어떤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V바. 이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겁니다. 바로 평균 속력이요. 그래서 반응물질끼리 충돌할 때 그 평균 속력을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기에 있는 시그마 C.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콜라이전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바로 분자 자체 크기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시그마 C가 클수록 단위 시간당 반응물들끼리 더 잘 충돌할 수 있겠죠. 그게 또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P. 그러니까 뭐 콜라이전 크로스 섹션 수리적으로 정의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쪽 반지름 저쪽 반지름에서 평균 내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파이에서 제곱한 게 이제 콜라이전 크로스 섹션, 그러니까 뭐냐면 콜라이전 크로스 섹션인데 뭐 더 자세히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분자 자체의 크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자 자체가 넙대대하고 넓적할수록 다른 분자들하고 충돌을 더 잘 할 거고, 그 덕에 반응 속도가,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충돌이 잦으니까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생성물이 더 잘 만들어질 거다라는 컨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콜라이전 크로스 섹션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 P.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원래 표현으로는 스테릭 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입체 인자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영어 표현 스테릭 팩터로 쓰는데 의미는 뭐냐면 바로 유효 충돌 확률입니다. 유효 충돌을 얼마나 잘하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유효 충돌을 그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바로 SN2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SN2 반응에서 나타나는 유효 충돌의 확률도 사실은 분자마다 다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자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유효 충돌 확률이 크면 클수록 SN2 반응도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SN2 반응에서 유효 충돌이란 어떻게 일어나는 거고요? 바로 배면 접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스테릭 팩터는 역시나 저 반응물들의 구조로 결정되는 겁니다. 즉 반응물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죠. 그 구조적 특징에 따라 서로끼리 충돌을 할 때 유충돌의 기하학적인 확률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 2, 3, 4가 충돌 이론으로부터 사실은 알아내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저 1, 3 그리고 4는 보통은 일정하죠. 자, 일정하다. 무슨 말이냐면 저 아보가드로스 변해요, 안 변해? 변할 리가 있나? 일정하지. 다음 3. 콜라이전 크로스 섹션인데 분자 자체의 크기와 관계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미 반응물이 정해지면 분자의 크기도 막 바뀌어요, 정해져요. 이미 반응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것도 정해질 거고요. 분자 자체 크기도 정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유효충돌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그 녀석이 생긴 것으로부터 유효충돌 확률이 정해지는 거예요. 생긴 게 조금 단순하고 입체저항이 없게 생기면 유효충돌 확률이 커지는 거고요. 그 기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감추어져 있으면 유효충돌 확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말은 결국 이미 반응물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선 이 유효충돌 확률도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134가 고정적인 건데 문제에서 지금 주로 언급하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다섯 번째. EA입니다. EA. 자, EA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녀석인데 얘가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활성화 에너지죠. 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떨 때? 작을 때 속도 상수는 커집니다. 왜냐? 얘가 지금 지수의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커지면 분수는 커지겠지만 보시다시피 여기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 분수는 작아지겠지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되려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니까 지수는 또 증가함수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 상수가 빨라지죠. 이게 활성화 에너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반응물끼리 충돌하죠. 그때 생성물이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진행되면 그 충돌할 때의 최소 운동 에너지예요. 반응물들끼리 충돌을 할 때 적어도 어떤 일정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뭐 교통사고 같은 걸 생각을 해도요. 차끼리 살짝 스쳐요. 그러면 차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안 부서지죠. 뭐 살짝 흠집만 날 수는 있는데 그 흠집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 지워지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끼리 충돌을 해도 슬쩍 충돌하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차끼리 제대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제대로 충돌한다. 그럼 차 부서지고 난리 나죠. 그래서 그 경계가 되는 에너지를 화학 반응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론 아까 얘기했던 충돌 이론에서 이 반응 속도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 속에 활성화 에너지가 요거다라는 정의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충돌 이론 할 때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6T 바로 온도죠. 얘는 짜잔 요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군요. 자, 뭐냐? 온도 여기잖아. 그럼 온도가 커지면 온도가 커지면 분수는 작아지죠.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커지고 지수가 있어서 대략 커져서 속도 상수가 커지는 거죠.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온도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 평균 입자들의 평균 속력 이 또한 커지겠구나. 그래서 온도가 커지면 얘도 동시에 커지는 효과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온도는 그 루트에 비례하죠. 근데 이 온도는 지수함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사실은 평균 속력보다 여기에 있는 지수 쪽 요쪽의 영향이 더 크긴 합니다. 뭐 여하튼 간에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가 커지죠. 그래서 사실 2번 같은 경우 조금 더 자세히 아레니우스 반응식의 속도식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지금의 경우는 요 얘기에 집중해서 논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이게 9번. 자, 그 다음 10번 볼까요?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반응이 주어져 있는데 NO2가 거기 CO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뭐가 된다고 되어 있지? 바로 NO 기체가 되고 CO2 기체가 되는 반응식. 이거에 대한 간단한 메커니즘 분석 문제입니다. 이 반응식은 아주 유명해서 전 세계 많은 화학책에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줌달 책에는 601페이지에서 603페이지 이 사이에 그 줌달책 텍스트에 이 반응식에 대한 메커니즘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번 문제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학교 선생님이 문제 출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중달책 10페이지, 그 뭐냐면 페이지 600에서 603페이지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시된 그 제시된 반응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좀 쓰기가 좀 칸이 없으니까 이 위에 거 요거 지우고 쓸게요.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위에 지웁니다. 8. 진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느냐? 요렇게. 한 다음에 짜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산화질소 두 분자가 충돌을 해서 삼산화질소하고 일산화질소 요 두 개로 새롭게 쪼개어 나타나는 반응이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에서는 여기서 만들어진 요 NO3 있죠. 저 NO3가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CO2에 NO2로 돌아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스텝 1하고 스텝 2를 만약에 더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두 개를 더해 전체 반응이 나타난다. 바로 NO2, NO2 두 개 더하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CO 여기 있죠? 그 다음에 NO2, NO3가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니까 CO2하고 NO.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전체 반응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에서 사실은 또 항상 나타나야 되는 게 각 단계별 반응을 더해서 전체 반응식을 어쨌거나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두 반응식 중 한쪽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리고 한쪽이 상대적으로 빨라요. 이때 이 느린 단계에 대해서 rate determining step, 우리말 번역은 속도 결정 단계 라고 해줍니다. 저 느린 단계에 대해서. 그러면 저 속도 결정 단계에 대해서 저 단계가 전체 반응 속도식을 대변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이 단계별 반응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응 속도 상수, 뭐 이때 예를 들어서 상수에다가 각 반응물 농도의 곱이니까 바로 NO2 농도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전체 반응 속도가 이거죠. 그렇다면 반응 메커니즘을 이렇게 두 단계로도 표현해 볼 수 있다 라는 게 주어져 있는 저 10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중달책 찾으면 나오는 내용이라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아주 기초적인 속도로 그 반응 메커니즘 분석 문제가 되겠어요.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다 적으셨죠? 지웁니다. 아이고. 지우자. 자, 그 다음 11번.
11번, 11번. 자, 11번 문제는 1 거기에 N2O5 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N2O5. 여러분, 저 N2O5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시작. 저거 루이스 구조 그리겠어요? 루이스 구조. 루이스 구조. 자, 저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글이라고 해서 어떻게 카톡창에 이렇게 뭐 어떻게 첨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그려야 되겠네요. 자, 루이스 구조. 바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질소 2개하고 산소 혼자 5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입니다. 이때 묘하게도 산소에 1-1- 형식전화가 나타나고 질소 쪽에 1+ 형식전화가 나타납니다. 어쨌건 이 상태로 정기적으로 중성인 물질, 얘를 뭐라고? 뭐냐면은 N2O5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묘한 구조인데 얘가 문제에서 읽으면 상온에서는 고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체인데 이놈이 여기서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유기용매 속에서는 잘 녹아요. 자, 클로로폼은 화학식으로 쓰자면 CHCl3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온에서 액체로 잘 존재하는 화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발암물질 유기용액입니다. 네, 좀 위험한 녀석이긴 합니다. 발암물질이라서 좋은 건 아닌데 뭐 여하튼. 네. 그래서 얘가 고체인데 이런 루이스 구조를 갖는, 그런데 이런 유기용매 속에 잘 녹아서 유기용매 속에 얘를 용액으로 만들어 두었다라는 말이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이때 여기서 얘가 가만히 내비뒀더니 짜잔, 이 속도 상수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NO2가 되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이때 얘는 상태가 기체고요. 그 다음 동시에 산소 기체가 저렇게 만들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저 반응은 저 N2O5라고 하는 어떤 상온에서 고체인 물질을 저게 클로로폼 그 용매 속에 녹여 용액으로 만들어 준 다음 NO2와 O2가 기체 생성이 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속도론적 분석을 한번 해보겠느냐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 그림을 지울게요. 지우자 그림 쓱쓱쓱. 자, 그럼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게 나와 있군요. 저 N2O5의 농도와 그때의 반응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0.81, 1대 속도가 5.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얘가 1.62 농도일 때는 1.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맞나? 좋아. 저렇게 되는 실험 데이터가 문제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주어져 있는 N2O5 농도가 2배가 늘어났을 때 이 반응 속도도 똑같이 선형적으로 2배가 늘어나는구나. 자, 그럼 여기에서 바로 뭘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속도 법칙을 적용을 하면 바로 V 한 다음에 속도 상수 K에 저기 있는 N2O5의 지수 M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속도 상수에다가 주어져 있는 반응의 반응물 농도의 곱으로만 반응 속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속도 법칙이라고 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 N2O5의 지수 요 M 이게 1이다. 그럼 제가 왜 1이냐? 바로 그 초기 농도가 2배 증가했을 때 반응 속도가 2배 증가한 걸로 보아 농도하고 반응 속도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려면 여기 M이 1이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좋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 N2O5의 반응 속도가 농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실험 데이터로부터 속도 법칙을 적용해서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를 구해 놓았는데요. 이때 두 번째. 자, 두 번째 또 어떤 실험 데이터가 있느냐? 요런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는 시간. 자, 그래서 0.1빵빵 0.05빵빵 다음 0.25빵빵 0.025빵 다음 0.0125 마지막으로 0.00625. 자, 그리고 그때 걸린 시간이 0.1몰일 때 초기 농도. 그 다음에 얘는 100, 200, 300, 400. 아이 좋아. 저런 실험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바로 0.1이 0.05 절반이 됐구나. 0.05가 0.25 또 반이 되었구나. 0.025가 0.0125 또 절반이 되었구나. 그 다음 0.0125가 0.00625 또 절반이 되었구나. 그 절반이 될 때 걸린 시간 바로 100초. 여기도 100초, 100초, 100초.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 얘를 뭐라고? 이렇게 반감기. 영어로는 half life라고 할 수 있죠. 그 반감기가 보세요. 어떤 구간에서도 달리 나옵니까? 다 똑같이 나옵니까? 어떤 구간에서는 다 똑같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실험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뭐라고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반감기
가 100초로 모든 구간에서 변함없이 일정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각 구간에서 변함없이 반감기가 일정하다. 이게 뭐라는 얘기겠어요? 바로 그 유명한 1차 반응. 1차 반응. 자, 그럼 여러분 1차 반응 수식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1차 반응에서 반감기 수식은 로그 2를 속도 상수 이렇게 나누어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역으로 속도 상수를 반감기로 나누어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때 반감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있던 게 절반 될 때 걸린 시간, 절반 될 때 걸린 시간, 절반 될 때 걸린 시간 다 100으로 구간별로 똑같죠? 그래서 ln을 저기에 있는 10sec 100초로 나누어 주시면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의 반응 삭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반감기가 180도로 100초로 모든 구간에서 일정한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그 1차 반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0차나 2차 반응과는 달리 그 보시다시피 저기에 있는 그 모든 구간에서 초기 농도에 무관하게 그 반감기가 일정한 것, 이게 바로 1차 반응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수식 이건데 바로 반감기와 초기 농도는 사실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로그 2 나누기 K에서 어디도 그 주어진 반응물의 농도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 이게 어디서? 인더 1차 반응. 그래서 봤더니 N2O5의 1차 반응.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내용이랑 일치한다.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됐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짜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뭘 해볼 거냐. 1. 시간에 따른 농도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N2O5에 대해서 반응 속도식이 1차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속도 V에 속도 상수 K에 N2O5 이거잖아요. 여기가 1차요. 1차. 그러면 쟤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바로 마이너스 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주어져 있는 요 반응하고 요 반응 수식 사이에 미분 방식을 풀 수 있으니까 그 관계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아이고 이렇게 얘는 얘는 이렇게 N2O5 농도의 역수가 그게 마이너스 KDT 얘랑 같은 거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 등호 관계 속에서 아이고 여기에 D N2O5
이렇게 쓰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때 어쨌건 등호기 때문에 양변을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0일 때 요 주어진 화합물의 초기 농도 N2O5의 제로. 그 다음 시간 t일 때 이 N2O5의 그때의 초기 농도. 아니, 그때의 어떤 현재의 농도. 그래서 0초일 때의 농도, T초일 때의 농도. 그래서 얘를 풀면 뭐를 속도식을, 그러니까 뭐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쟤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쓰겠네요. 바로 N2O5의 시간에 대한 농도는 바로 N2O5의 초기 농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저렇게 지수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반응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T가 이거 보시다시피 여긴 이 T 어떤 시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K 이거는 속도 상수를 의미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저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요렇게 N2O5의 시간 t에서의 농도를 N2O5의 초기 농도로 나누었어. 자, 그럼 어떻게 표현되느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한 다음에 KT인데 여기에 있는 속도 상수 K 저 자리에다가 뭐 로그 2 오버 T의 2분의 1 곱하기 T 이렇게 속도 상수를 로그 2를 뭐냐면 그 반감기로 나누어 속도 상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익스포넨셜 한 다음 바로 로그 2의 마이너스 반감기 오버 시간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반감기하고요, 요 지금 현재 시각 t 얘만큼을 로그 안에 들어있는 지수 2에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있는 2의 지수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수의 로그 약분돼 없어지죠?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다? 바로 제로 한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는 약분돼서 없어졌죠. 그냥 숫자 2에 마이너스 반감기의 새로운 시각 절이 표현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문제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여기 문제에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시간이 60초 지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되어 있냐면요, 반감기 T분의 1이 반감기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표 지워버렸지만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저 N2O5의 반응의 반감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100초라고 되어 있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이 문제의 경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2에 이건 60초고 100초니까 빼기 0.6 승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때 문제에서는 이 N2O5의 초기 농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초기 농도가 얼마냐? 바로 0.500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초기 농도가 0.5몰이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반감기 100초에 대해서 60초니까 2의 마이너스 0.6승.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에다가 이걸 곱하면 바로 지금 현재 지난 시각 60초에서의 이 N2O5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나머지 정리를 하면 어떻게 N2O5의 60초 일대의 농도는 이 녀석이 0.500몰이고 거기다가 2의 마이너스 0.6승 얘를 곱한 만큼이 60초 지났을 때 N2O5의 농도가 된다. 자, 근데 어차피 이 N2O5는 지금 뭐가 됐건 반응물이잖아요. 이거 반응물이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이 그런 식으로 반응한 N2O5의 몰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몰수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우선 지금 농도가 N2O5 60초 바로 요걸로 표현되는 60초에서의 농도가 이거죠. 근데 맨 처음 농도가 얼마였어요? 맨 처음 농도가 N2O5의 제로. 이게 맨 처음 농도였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했다. 그럼 얼마나 반응을 했을 것이냐? 는 이 둘의 차이만큼 반응을 했을 거란 얘기지. 근데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몰수를 구해야 하니 여기다가 곱하기 2리터. 자, 2리터는 웬거? 바로 지금 주어져 있는 저 클로로폼 용액에 자 우선 얘는 용매고요. 부피가 2리터다 라는 말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그러면 60초일 때 N2O5의 농도가 이거고요. 그 다음 사실 여기에 있는 N2O5의 초기 농도 이 값 역시 여기에 있는 0.500몰이죠. 그럼 여기서 이것 빼가지고 곱하기 한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지. 0.500몰 곱하기 2리터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6승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이때 0.5몰 곱하기 2리터 하면은 값이 뭐가 나와요? 바로 1몰이 나오죠. 곱하기 자 여기서 요거 뺀 거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하고 얘를 비교하면 1이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이걸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빼주었어요. 자 이게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어쨌건 지금 이게 반응물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라지겠죠.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줄게요. 세 번째 만들어진 NO2 몰수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저 만들어진 NO2 몰수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이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얘가 보시다시피 화학연분 개수가 1대 2잖아요. 즉 얘가 1몰 없어지면 얘는 2몰 생긴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2몰 생기니까 저 앞에다가 2 이걸 곱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뭘 곱해? 바로 이 N2O5가 반응해서 없어진 몰수. 요거 요만큼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지. 곱하기 1 빼기 2의 마이너스 0.6승. 어우 좋아. 자, 저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뭐?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만들어진 이 N2O5가 기체야, 기체. 여기에 있는 이놈은 유기용매, 액체 유기용매 속에서 녹아 있는데 만들어진 이 화물은 기체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생성물 NO2의 부분합을 구하래. 그럼 그건 어떻게 돼? PV는 NRT를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NO2 만들어진 몰수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기체상수죠? 그러면 0.082057 단위가 ATM 리터 몰 켈빈. 그 다음 T가 온도인데 문제에서는 몇 도라고 했어요? 문제에서는 65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65도니까 273.15를 더하시면 켈빈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부피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문제에서 10리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생성물이 기체인데 걔가 들어있는 그릇 부피가 저거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로로 약분이 돼요. 뭐? 단위. 어떻게 약분됩니까? 몰, 켈빈, 리터에서 ATM만 딱 남겠죠. 그래서 쭈루루 계산을 해.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1.89 ATM이 나온다. 저런 식으로다가 최종 성물의 몰수 혹은 농도 이런 것들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반응 속도식에 의해서 뭐 특히나 적분 속도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화학 양론을 엮는 문제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어렵다 이런 건 아닌데 그 계산을 할 때 좀 계산량이 좀 많고 실수 유발 요소들이 있으니까 저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